과학과 근대세계 3부 내용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과학과 추상관념, 근대과학의 전제들, 부분과 전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과학과 추상관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추상관념을 수정하는 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과학의 진보는 언제나 추상관념의 전개가 시작되는데, 수학은 인간정신이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추상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의 진보의 전제는 반드시 수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학이 역사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고대 플라톤의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중심이 되었으며, 두 번째 시기는 17세기, 18세기이며 이 시기에는 미적분을 중심으로 해서 뉴턴 역학이 완성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추상관념의 관계는 곧 수학과 물리학의 관계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턴 물리학,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양자역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학이 하는 추상관념을 통해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의 추상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사고할 때 사용해야 할 진정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학은 물리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뉴턴의 운동법칙인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역시 수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역시 로렌츠 변환의 공식을 통해서 절대 시공간이 아닌 상대적 시공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역학 역시 미시세계를 파동방정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뉴턴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양자역학은 모두 물리적 세계를 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각법과 주기의 입장에서 추상관념이 물리세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대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은 모두 주기하는 추상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기관념은 직각삼각형의 내각 하나하나를 그 삼각형의 도변과 빗변 사이의 비율 연구를 통해 추상적인 주기함수 연구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오늘날 양자연의 복사 에너지 역시 진동으로 되어져 있고, 따라서 주기관념을 통한 연구가 요구되며, 그것은 결국 직각삼각형의 연구를 통해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에 대한 추상적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각법은 실질적인 물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법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이 파동방정식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실질적으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뉴턴 역학의 전제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뉴턴 역학은 절대시간, 절대공간, 물질을 전제하고 있고, 뉴턴은 늘 똑같은 절대공간과 시간을 전제하고 불변하는 물질을 설정해서 근대 물리학을 완성합니다. 즉, 질량은 운동의 온갖 변화 가운데서도 불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런 우주론을 과학적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속과 결합을 통해서 근대 뉴턴 역학이 가진 기본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존속하는 물질은 현대 물리학에 의해서 폐기됩니다. 그렇다면 존속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원자핵은 양전기와 음전기의 결합이 시간의 결과를 통한 미적 대조물의 패턴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물질이 아니야 이질적인 두 가지 것들의 결합이 일정한 시간 동안 존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원적 요소는 진동하는 에너지 흐름의 결집계로 되어 있다고 하며 화이트헤드는 이를 유기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유물론과 전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대과학은 추상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전자와 내 몸의 전자는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분자들은 다르게 활동하는가? 즉, 생명체 내부에 들어있는 전자는 신체가 갖는 계획 때문에 생명체 외부의 전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근대 과학은 추상적 관념을 다루는데 매진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조직화 능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기체와 같이 모든 존재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분자는 일반 법칙에 따라 맹목적으로 달릴 수 있으나 각 분자들은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유기체 전체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즉, 하나의 분자는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분자의 의미와 가치는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이트헤드는 자연의 전체상은 진화적 팽창의 상이고 내가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통일체들은 어떤 것이 현실 속으로 발현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치는 사물들이 실현되고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